자, 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뭐 진도를 좀 더 지난 시간보다 많이 나갈 건데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몇 번? 222번이요. 또 220번이요. 또 216번이요. 212번이요. 219번이요. 221번이요. 또 네, 이거부터 해보죠. 자, 21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라고? 연속인지 물어본 거예요. 연속이면 반드시 가지니까. 연속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안녕. 연속이 아니면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연속이 아니더라도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면 불연속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직접 확인해야 돼. 근데 연속이라면 만사 오케이 이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fx는 3x-2 fx 다음부터 생략할게요. 자, 연속이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잠깐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열린 구간이면 아니에요. 왜 이거를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닫힌 구간이 아니라서 1번 땡. 2번 fx가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x인데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잖아요. 맞죠? 지금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그쵸? 얘가 불연속인 건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는 지금 주어진 범위에 없으므로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뭐가 헷갈리죠? 뭐가 헷갈렸을까? 3번 로그 x-3은 x에다가 3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x가 지금 닫힌 구간 3부터 5까지라고 돼 있죠? 그쵸? 이건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틀렸습니다. 물론 로그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얘 3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요? 그래서 3부터 5까지 해서 최소가 없죠. 그래서 땡. 4번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5 라는 건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예요? 불연속이죠? 그쵸? 그래서 원래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 대입하면 마사인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1부터 마이너스 5까지죠? 네, 최대 최소 없죠. 그래서 4번도 땡. 5번은 열린 구간이니까 최대 최소 없죠. 그래서 땡. 그래프 그려가면서 다루어줘야 돼요. 이거 그래프 못 그린다?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알았죠? 수학2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대표격이 그래프 안 그리는 친구예요. 그거 수학2에서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216번 y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라는 애가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
근이라는 게 둘이 같은 거죠. 둘이 같은 게 이걸 만족하는 애가 근이잖아. 그치? 이거 만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항에서 얘가 0 되는 값이 존재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쓴다면 f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3이라서 0보다 크고요. f에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라서 0보다 작죠. 근데 fx는 0과 1에서 연속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요. fc가 0인 c가 구간 0부터 1까지에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미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어이씨.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 썼대요. 그러면 F0이 5가 되고요. F1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서술형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게 딱 서술형 답입니다. 서술형 문제에 이런 형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학교 불문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서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안 썼다. 여기에서 한 문장 빠졌다. 네, 그럼 감점입니다. 빠지는 문장 없어야 돼요.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저기에선 빠져도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더라. 220번. 사실 220번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미분계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쉽게 구해집니다. 근데 아직 미분계수가 잘 와닿지 않을 테니 당연히 더 어렵게 푸는 수밖에 없겠죠. 19번 먼저 할게요. fx는 f-x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y축 대칭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함수 라고 이름 부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을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것의 부호가 다르고요. 3을 대입한 것과 4를 대입한 것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라는 멘트, 즉 최소에 대한 주제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불로 하면은 근이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맞불마로 하면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최소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y축 대칭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돼요. y축 대칭인 값도 고려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근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있다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6개도 되잖아요. 아니라고. 최소를 따지는 거니 최소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알았죠? 적어도라는 멘트는 적어도 몇 개다 라는 말은 최소라고 보는 겁니다. 알았죠? 최소 몇 개라고 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2분의 1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이죠. 여기까지 씁시다.
자, 극한이죠.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분모가? 0 분자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f-1은 0입니다.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 대입하면 얼마여야 해요? 0이어야 돼요. 자, 대입해서 0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제시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뭔가 더 있겠죠. 걔를 QX라고 쓸게요. 우리가 보통 나누어 떨어지는 그 몫은 라지 QX로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 적혀 있는 얘가 의미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 에 대해서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죠?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자. 2분의 1. 아, 네, 고마워요. 1을 대입했네요. 자, 그래서 네, 뭐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로 약분하고 3 대입하면 qf 4q3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qx라는 것은 q-1이 0보다 작고 q3은 0보다 크다는 걸 얻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qx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3에 근이 존재합니다.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fx라는 것의 근은 마이너스 1, 3, 알파. 네, 3개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과 3과 알파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1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말고 또 다른 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되죠. 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x-알파분의 fx-f알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f'알파입니다. 미분계수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했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면 0인데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2분의 1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이잖아. 방금 말했잖아. f 마이너스 1 0이라고. 이거 f 마이너스 1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 플러스고요. 3에서 기울기 플러스예요. 야, 근데 말이 되니? 플러스로 갔던 애가 갑자기 여기 순간이동해. 네, 중간에 한 번 근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개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원래 좀 더 빨리 푼다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기울기가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해야 돼요. 오른쪽 위로 향하던 애가 어떻게 다시 오른쪽 위로 향해? 말이 안 된다고 맞지? 그러려면 중간에 한번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이 하나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해가요? 서술형에 이거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는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자주 오늘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할 거예요. 0분의 0꼴은 거의 다 미분계수입니다. 거의 다 미분계수로 볼 거예요.
물론 미분계수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런 형태죠. 분모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걔는 미분계수가 아닐 수 있어. 그 추가적으로 달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극한의 기본은 그 형태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눈 떠. 그 형태를 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아니라면 걔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0분의 0꼴이라면 이 미분계수의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보통 미분계수랑 관련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221번으로 넘어가죠. 221번 fx라는 애가 일단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1,2와 2,3이랑 3,10이랑 4,22라고 했어요. 얘는 1,1이랑 2,4랑 3,9랑 4,16이죠. y는 x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fx는 얘네들을 이어주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어주면 이렇게 그러잖아. 그치? 그럼 교점 몇 개예요? 2개. 그리고 그 2개는 어디에 있어요? 1과 2 사이에 하나, 또 2와 3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죠. 맞죠? 1과 2 사이에 하나, 2와 3 사이에 하나. 눈으로 보고 푸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알았죠?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잘 찍어야 돼요. 다시 얘가 지금 y는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가 1,1, 얘가 2,4, 얘가 3,9, 얘가 4,16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통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22번) x-a, x-b 더하기 x-b 곱하기 x-c 더하기 x-c, x-a 이렇게 생긴 몇 차 방정식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왜냐면 2차 더하기 2차 더하기 2차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을 f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a와 b와 c가 다 am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fa는 얘 0되고요. a-b, a-c 더하기 0이에요. 잠깐만, 근데 a-b, a-c 둘 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뭐예요? 0보다 크게 됩니다. f에다 b를 대입하면요. 0되고요. 또 0되고요. 그 다음에 b-a 곱하기 b-c인데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아요. fc는요. c-a 곱하기 c-b 더하기 0 더하기 0입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의 개수를 묻는 것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사이값 정리 말고 눈 떠! 사이값 정리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호. 그래서 A, B, C를 기준으로 A에서 0보다 크고요. B에서 0보다 작고요. C에서 0보다 큰 이 fx의 그래프는 근이 A와 B 사이에 하나, B와 C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fx는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FA, FB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 프라임, 미안해요. F 알파는 0인 알파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fx는 닫힌 구간 B부터 C까지 해서 연속이고
FB, FC가 다음과 같은 크기 관계를 가지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 베타는 0인 베타가 B와 C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술형 기준으로 올바른 풀이에요. 다 써줘야 됩니다. 다 써줘야 돼요. 원래는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여러분 그 공간에 쓰기엔 좀 길죠. 그래서 오른쪽까지 넘어가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풀이 이미지는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이미지는 간단한데 이걸 서술형으로 쓰려면 다음과 같이 정도는 써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이는 써줘야 돼요. 224번 보고 지난 시간에 나간 데까지에 대해서 좀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24번을 보면 ABC라는 세 지점이 있고 A를 통과할 때는 속력, 여기 속력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속력이 100이었대요. 근데 B에서는 얼마래? 120이고요. C에서는 110이래요. 그러면은 P와 Q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여기 앞에 뒤에는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야, 80이라고 써있어? 110이라고 말한 거 아니었어? 잘못 들었네. 80 이렇게. 자, 그때 문제에서 말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은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수 있지. 그딴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1번 A와 B 사이에서 110인 곳이 두 곳 있냐? 노노. AB, 구간 AB에서는 110은 한 곳 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구간 AB에서 130인 곳은 0곳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130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번 구간 BC에서 시속 90인 애는 BC에서 90인 곳 몇 군데요? 한 곳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3번도 땡. 4번 구간 BC에서 110인 곳도 마찬가지로 한 곳밖에 없어서 땡. 5번 얘만 이제 구간 AC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때 110인 곳은 몇 개예요? 두 곳이죠. 왜냐면 110이라는 건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Y는 110이니까 맞지? 몇 군데예요? 두 군데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미분계수 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란 멘트를 해야 되고 그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가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고 그 의미가
점 A부터 점 B까지의 기울기, 성분 AB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오케이?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하적 의미만 존재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277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 안 풀었잖아요? 문제 풀게요. 277번 fx라는 애가 k부터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래요? k래요. 평균 변화율 정의가 뭐라고? b-a분의 fb-fa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fk 플러스 1 빼기 fk.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분모 여기 지워지잖아요. 그쵸?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가 k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k다 라는 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1부터 50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구하래요. 1부터 50까지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50 마이너스 1분의 F50 빼기 F1이죠. 그럼 나는 어차피 이건 분모는 49니까 알잖아. 그럼 분자인 F50 빼기 F1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이런 거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있죠.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에서 다루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쵸? 이웃하는 항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쟤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F2-F1은 얼마예요? 1. F3-F2는 얼마예요? 2. F50-F49는 얼마예요? 49죠. 이때 내가 원하는 F50 빼기 F1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더합니다. 그럼 똑같은 애들은 지워지고요. 좌변엔 F50-F1만이 남으며 우변은 1부터 49까지 더하는 것이 남죠. 1부터 49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49 곱하기 50이 됩니다. 맞죠? 등차수열 합이니까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맞죠? 끝났어요. 49분의 2분의 49 곱하기 50.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주면 25가 나옵니다.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써요. 알았죠?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 정의를 보고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앞으로 자주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면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1,F1부터 4,F4까지의 기울기라는 의미예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보고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건 니네 잘못이지. 아니 지금 이거 계속 말하잖아. 외우라고. 맞죠? 보자마자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다른 해석이 없어요. 저 B-A분의 FB-FA 뜨면 저 그냥 평균 변화율이고 그 두 점 간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쓰든 어떤 식으로 상관없어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에도 섞여서 나오는 주제라서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이어서 281번. 이런 그래프는 좀 오랜만에 나온다고 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냐?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A, B, C,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y는 x라는 게 나오고, 맞죠? 이게 y는 x랑 y는 fx가 나왔어요. 얘랑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가장 많이 한다 했어요? 눈 떠. 뭘 의미한다 했어요, 정범아? 얘랑 얘 떴어요. 그럼 뭐 해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고마워, 정범아. 첫 번째로 y는 x를 나오면 여러분들 역함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x, y 좌표를 연결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a를 여기에 찍었잖아. 그 말은 여기가 a라는 거고요. 여기 b로 올라왔잖아. 그럼 요 점이 b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값이 그래서 a, b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c에서 올라온 얘가 c고요. D에서 올라온 여기가 D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뭐가 된다? C, D라고 Y좌표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수학 하에서 배운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좌표들을 알려주면 A, B라는 것과 B, C라는 것과 C, D라는 좌표를 fx가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게 FA고요. 얘가 FB고요. 얘가 FC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c-d분의 평균 변화니까 d-c분의 gd-gc를 구해달랍니다. 자, 문제가 생겨요. gx라는 게 역함수래. 역함수는 이걸 통해서 역함수를 어떻게 얻어내요? 역함수의 의미가 뭐야? x, y 좌표 바꾼 겁니다. x, y 좌표 바꾼 거예요. 그래서 b, a랑 c, b랑 d, c가 gx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즉 gd는 얼마예요? c고요. gc는 얼마예요? b가 돼요. 이게 답입니다. d-c분의 c-b. 평균 변화율은 일단 이거 쓰고 보는 겁니다. 쓰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뭐 다른 의미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한 게 뭐였어요? 미분계수였어요. 그쵸?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의미가 뭐다? 정확하게 말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말은 우리가 f'a라고 쓰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하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도 쓰며 이 상황이 결국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헌데 우리가 이 델타 x라는 문자가 획순이 너무 많아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한다 했어요. 뭐라고? 델타 x 대신에 h로 써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쓰는 것. 이것들을 전부 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라고 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말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해요. 접선이라는 것은 정말 꾸준하게 나와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맨 처음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당분간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접선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론. 그렇게 해서 잠깐 쉬다가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수학 1에서 다루지 않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대로 다뤄요. 접선은 어차피 끝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원래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뭐였어? 2차 함수에서 그딴 걸 배웠다고? 2차 함수에서 뭐요? 접선 어떻게 구했어? 네, 맞습니다. 판별식을 써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x제곱이라는 애랑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접한다 라고 하면 둘을 갖다고 놓고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운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판별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판별식. 근의 개수예요. 근의 개수가 2개면 0보다 크다, 1개면 0보다 작으면 없다. 근데 얘는 지금 근이라고 하는 교점이 몇 개야? 1개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로 봤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원에서는 접선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랑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접선이라는 건 뭘 이용해서 구하겠다?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판별식 쓰지 않겠다. 더 이상 이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못 씁니다. 지금 이 미분계수로는 지금 당장은 못해요. 미적분에선 다 합니다. 미적분에서 다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분계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284번에서 뭘 이야기하냐? F0은 1이고요. X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T제곱이래요. 그때 T는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뭐야? 저 미분계수죠. 그럼 이게 뭔 말이야?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T제곱이다.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아니, 이거 뭐라 그랬어? 평균 변화율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식 쓰는 겁니다. 식 쓰는 거예요. T-0분의 FT 마이너스 F0. 이게 T제곱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F0이 얼마예요? 1이죠. T-0은 얼마예요? T죠. 넘기고 넘기면요. FT가 T 세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fx가 그냥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자가 다르잖아요. 뭔 상관이야? 어차피 t 대신에 x 대입하면 똑같아지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는 뭐 구하라는 거라고? 저 둘 중에 하나 구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 구하던가 이걸 이용해 구하던가 둘 중에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씁니다. 다 쓸게요. 첫 번째, 여러분 연습해야 되니까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지금 1이잖아, 맞지? f1 더하기 h 빼기 f1. 근데 F1 더하기 H 뭐야? 여기다 1 더하기 H 대입하는 거죠. H분의 뭐야? 1 더하기 H의 세제곱 더하기 1에서 저 1 대입하면 얼마냐? 2를 뺀 겁니다. 자, 0 대입하면 극한이죠. 극한은 기본이 뭐야? 대입이죠.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0이죠. 0분의 0이니까 뭐 해야 돼? 약분하고 대입해야겠죠. 근데 지금 약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전개합니다. 1 더하기 3h 더하기 3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h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처음이니까 다 쓸게요. 3 더하기 3h 더하기 h 제곱이에요. 근데 h에다 이제 뭐 대입하래? 네, 그래서 3. 이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뭘 이용할 거냐? 저 밑에 거 쓸게요. 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입니다. fx는 제죠. f1은요 2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겠죠.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약분하고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둘 중에 하나 이용해주면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 연습해봐야 돼요. 요 정도는 연습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딱 미분계수예요. 이게 미분계수입니다. 이게 미분계수예요. 이것과 다른 형태면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형태가 달라지면 극한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형태가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죠?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10분 쉬었다가